그럼 체험단을 이제 어디를 할지 정해놓고 나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죠.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어떻게 짜서 가이드를 줄지. 네. 하자. 아까 여수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했죠? 여수하면 네. 여행 코스로 낮바다도 아니고 밤바다 보고요. 야경, 낭만 포착. 그리고 여기 가시는 분들이 보통 데이트, 소개팅 코스로 많이 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어디에 담을 것인지를 갖다가 정해야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이 상권은 조금 더 인스타 쪽이 많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쓸 수도 있고요. 맘카페는 어디에서 쓰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주거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맘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동네에서 쓰면 되겠죠. 크몽의 맘카페 포스팅 체험단도 있어요. 체험단은 아니고 크몽에 보면 한 4만원, 5만원이면 한 포스팅 하거든요. 네. 보통 거기에서 그나마 괜찮은 업체가 리뷰 팩토리라고 있습니다. 리뷰 팩토리. 네. 그러면 그 맘카페 포스팅 중에 아마 거기가 좀 제일 나아요. 직원도 많고 저랑 그분이랑은 상관은 없는데 직원이 다 주부들이에요. 주부들이 하는데 괜찮아요. 맘카페도 만약에 맘카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요층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맘카페 포스팅도 한 달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하시면 좋죠. 대신에 이제 그거는 후기 형식으로 가는 거죠. 블로그 체험단 쓰듯이 거기서도 맘카페에 가입된 사람이 후기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님들도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댓글로 소통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한 키워드를 딱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알림이 와요. 바로 알림이. 저희 와이프가 그걸 바이럴을 잘하다 보니까 전국의 맘카페에 화장품 관련된 그게 딱 떴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댓글 달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에서 맘카페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댓글, 저희 와이프가 화장품 하다 보니까 그 맘카페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네. 알림을 다 받게끔 해놓는 거죠. 그래서 횃불 같은 경우도 어디 상권이 어떻게 되죠? 예, 거기에 만약에 맘카페 영향권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꼭 블로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좀 같이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매체를 정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봐주길 고려해서 정하는 거죠. 스토리를. 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여행 오시는 분들이 어디가 좋을지 검색을 해보니까 여행객들이 되겠죠.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또 아니면 근데 대표님들의 매장은 또 다르겠죠. 프레시빌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관광객도 오네? 네, 관광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고려해서 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 쉽게 찾기보다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썸 트렌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썸 트렌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수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 여수 밤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식이잖아요. 정성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제 정량적이 되겠죠. 썸 트렌드를 보면 여긴 보면 트위터나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뉴스에서 언급되는 연관된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수 여행 코스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여기와 이 키워드와 연관된 단어들이 쭉 떠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나는 만약에 여수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 연관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여수 여행 코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여수 밤바다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여수 여행 가는 분들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여수 밤바다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수 밤바다.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여수 여행 코스 여행을 가는 분들은 밤바다를 보러 가는구나 하고, 그리고 거기 밤바다를 보러 갔는데 밤바다 밑에는 포장마차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낭만포차 거리라고 하죠. 그럼 그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봤더니 마찬가지 밤바다가 연관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삼합 문어가 있네요. 왜 삼합 문어가 있을까요? 낭만포차에서 삼합 문어를 파나 보죠? 여수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여수 여행 코스 가시는 분들 밤바다를 보러 가고 낭만포차에서 삼합 문어와 새우를 먹는구나. 또 보시면 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지금 이게 녹화 중이라서. 네. 평판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네, 평판. 네. 지금 네이버에서 잠깐 낭만포차 한번 보세요. 뭘 파는지 메뉴를. 여수 낭만포차 한번 검색해 보세요. 메뉴가 뭐 있나요? 메뉴가. 낙곱새가 낙지새우죠? 낙지새우. 돌문어, 문어 팔죠? 뭐 그런 거 팔죠? 새우.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게 문어, 새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밤바다를 한번 또 입력해보면 거기에서 또 여행, 맛집, 휴가철에 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야경을 보러 가고, 문어를 먹으러 가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키워드를 다 입력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하나하나 다 뽑는 거죠. 연관어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럴 컨셉트를 뽑는 겁니다. 방문 동기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수 여행 코스로 여수 밤바다를 보러 가고 야경을 보고 그리고 포차 거리에서 야경을 보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방문 동기를 뽑을 수가 있고 연관으로 나온 게 이거였죠. 문어와 새우 포장 튀김도 나왔고요. 상세 보니까 돌문어 삼합과 딱새우의 포장 오리 날개튀김 뭐 이렇게 나오네요. 키워드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초밥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렇게 또 메뉴 기획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돌문어 초밥, 딱새우 초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뉴도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 시민식당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지는 아니고 뭐가 많이 관광 뭐 온다고 했죠? 지방에서? 수학여행 코스로 오니까 뭐 거기 썸트렌드에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또 찾아가면 이렇게 또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창은 관광객은 없죠? 네, 관광객은 없고 직장인, 네, 아파트.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오창 맛집을 한번 입력해서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LG 반도체면 LG 반도체 아니면 뭐 그런 공단이 있죠. 공단도 넣어보시고 주변에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호수공원을 넣어보면 호수공원에 가는 분들이 또 뭐를 또 찾는지를 이런 연관어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보면 되겠죠. 병원 같은 경우는 난임병원, 산부인과 그런 것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연관어를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핵심 키워드는 밤바다와 야경.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수에서 음식점을 한다면 블로그를 체험단을 해더라도 밤에 오게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밤에. 야경, 우리 매장이 뭔가 밤바다가 보인다라고 하면 밤에 와서 먹고 야경을 찍어서 이렇게 야경을 보고 가는 스토리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이런 컨셉트 메뉴들도 같이 기획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로 여수 밤바다와 야경은 꼭포차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많고 혼잡한 낭만포차 거리보다 우리 매장에 오면 좀 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스토리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블로그를 줄 때. 그냥 메뉴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런 내용들을 갖다가 잡아서 주셔야 이제 조금 더 전환율도 높을 수 있고 저 스토리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